주택 3일 작업이 끝나고 이제 오늘은 부분 도배 한 개를 하고 지금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약 2시간 반 정도 이제 반려견이 오피스텔 벽면을 하단 부분을 긁어 먹어서 그 2개 정도 부분 보수하고 나머지 벽 한 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하고 지금 사무실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대략 80평 정도의 주택이기 때문에 자재랑 부자재랑 그리고 쓰레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창고 정리를 좀, 사무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폴라베니아라는 보양제인데요. 이 보양제 폴라베니아도 PVC 재질, 이제 플라스틱 재질, 약간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안에 이런 식으로 뽁뽁이처럼 약간 공기층 같은 걸 이제 세로 결이 있어서 푹신푹신하게 바닥을 보양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테리어 현장이나 이제 기타 작업을 할 때 바닥을 보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두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T, 5T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3T짜리예요. 예. 0.3cm인가요? 네, 3mm? 예. 그게 이제 3T고 이제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1800에 이제 900일 거예요. 1.8 이제 세로, 지금 세로죠. 여기는 1.8m에 여기가 90. 90은 더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석고보드 한 판넬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3T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골판지만 또 보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도배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원래 보통 도배가 기존에 도배되어 있는 벽지를 철거하고 그 철거를 한 벽지를 바닥에 이제 깔고 보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마를 보면은 바닥에 우레탄 말발굽이라고 자체로 보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긁힐 염려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고객님이 신청을 하신다, 따로 이제 금액을 내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양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두께가 3T고요. 구조는 비슷하죠. 이제 이 골 부분을 위로 올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평평한 면이 우리가 시야로 보이는 면이 이렇게 보이게끔 시공을 합니다. 이게 바닥으로 가고요, 골판면이. 그래서 이제 아시바 작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베니아도 한 장 깔고 그 위에 이 골판지도 깝니다. 이제 아시바 작업을 했을 때만 그렇게 깔고, 보통 일반적인 도배를 했을 때는 일반 폐 벽지나 아니면은 기존에 도배되어 있던 벽지를 깔고 도배를 하게 돼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바 작업이 2건이 있어서 폴라베니아 한 장, 그 위에 골판지 한 장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러면은 총 6T가 되는 거죠. 0.6cm로. 이제 보통 아시바 작업을 할 때 다른 데서 어디 다른 업체가 우리는 뭐 장판을 깔고 한다, 이제 그렇게 장판을 깔 수도 있는데, 장판 자체도 제일 낮은 장판이 1.8T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농막에서 사용하는 그런 깔개 전용 장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이 일단 롤 자체로 보관하거나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고, 애초에 두께 자체가 최소 1.8T에서 기본 2.2T, 2.4T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만 하더라도 일단 3T 자체가 되지가 않죠. 근데 이 폴라베니아 자체로도 3T가 되니까 일반 장판을 깔려면 이거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장판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두께 자체가 얘가 훨씬 좋고 잘 이제 찢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판은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찢기기도 하고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폴라베니아도 한 장당 가격은 비싼데 이제 장판은 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보양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장판을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근데 그 장판 가격까지 고객님이 감당하시겠다 그러면은 장판을 구매해서 보양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보양 작업이 이 두 장만 깔아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요번 현장에도 아시바를 두 세트를 이용해서 그 330짜리 높이 주택을 시공을 했는데요. 바닥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미 거기서 입증이 됐고요. 기능성은 입증이 됐고, 두 장만 깔아도, 아니면 한 장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두 개 깔면은 더 안전하겠죠. 네, 보양은 이렇고, 그리고 좀 부자재에 대해서 도배 이제 고객님들이 사용 이제 의뢰하신 도배가 부자재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으로 벽지죠. 이제 고객님 되게 미리 미팅을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잡고 이제 고객님이 이사를 들어가시는 집에 몇 평인지, 그리고 옵션을 어떻게 하실 건지, 도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벽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고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샘플 책자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견적에 맞게끔 벽지를 선택을 해서 뭐 저렴하고 뭐 가성비 있는 벽지,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회병 라인으로 유명한 뭐 디아망이라든지 프리모 이런 고급 라인까지도 고객님이 원하시면은 책자를 가지고 방문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고 이제 도배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고객님이 주문하신 벽지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일정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흰색 천장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천장만 도배를 하신다 그러면은 천장지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이제 벽지들이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시공을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토요일 주말에도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리점이 문을 일찍 닫거나 열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일정량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 도배를 하게 되면 거의 90% 확률로 부직포 시공을 해요. 이제 띄움 시공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겉에 표면이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이제 몽벽으로 이런 식으로 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부직포로 띄움 초배 시공을 해서 이제 요철이 안 보이게끔 평탄화시키는 시공법입니다. 이제 고급 시공법인데 이제 요즘에 실크에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천장 띄움 시공까지 들어가게 되면 견적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을 작은 부분 빼고는 거의 다 벽면은 초배를 부직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운용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실크 도배를 할 때 실크 도배가 실크 벽지끼리 맞댐 시공을 해요. 이제 벽지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있으면 이 만나는 이음매가 맞대어져서 이음매가 보이지 않게 시공을 하는데, 그 이음매가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게 이 운용지입니다. 운용지는 저희 이제 도배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운용지 없이 이음매를 보게 되면 이음매가 안 봐지거나 이음매가 맞지가 않거나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뜨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실크 도배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드, 그리고 여기는 실리콘. 이제 본드랑 실리콘이 두 개 다 들어가는데요. 이제 각자 용도가 다릅니다. 이제 몰딩에 쏘는 실리콘이 있고, 이제 부직포 시공에 쓰는 본드가 있고, 그리고 몰딩에 쏘는 본드도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제 두 가지가 접착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도 들어가겠죠. 도배가 부자재가 참 많습니다. 벽지가 시공을 할 때 참 예민한 그 자재이기 때문에 자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바인더라는 부자재인데 곰팡이가 있던 자리를 코팅을 해주거나, 이제 벽면이 단열재들이 탈락하고 있을 때 이거를 코팅을 해서 잡아주게 한다거나, 이제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몰탈 접착 증강 있죠. 이제 몰탈 부분이라고 해서 그 외벽이랑 가까운 면에 이제 푸석푸석 거리는 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겨울철에 습기를 거기가 머금고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이제 덜 생기게 해주거나 물기가 덜 차게 해주는 건데, 단열면이죠. 그 면들이 이제 오래돼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인더로 발라서 걔네들 서로가 붙잡고 있게끔, 더 이상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벽지가 잘 잡고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자재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3중지, 이제 인테리어 시공 같은 거 할 때 퍼티 대용으로 쓰는 부자재인데요. 이제 요철이 심한 면이나 부직포로 가려지지 않는 면들을 이걸로 커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3중지도 부직포 천장 시공이랑 마찬가지로 전체를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견적이 추가가 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는 면들을 그냥 서비스로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는 이제 결과물에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서비스로 3중지를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따로 부자재가 들어갈 게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타 여러가지 부자재가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너 각대, 이제 코너 각이 울퉁불퉁할 때 이제 직각이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자재죠. 이거는 이제 부직포 안에 들어가서 울퉁불퉁하고 수직이 아닌 그런 모서리들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있고, 따로 없네요.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먹을 간식, 커피. 그리고 뭐 많죠. 이렇게 있네요. 벽지도 한번 볼까요? 일단 제일 이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디아망으로 한번 볼까요? 그 지인이죠? 이런 식으로 디아망 벽지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디아망 책자에 여기는 디아망 컬렉션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이 디아망에 잘 어울리는 이제 필름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단가? 여기는 품번 순서로 목차가 있고,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회벽 화이트, 예, 여기 있네요. 이게 품번 순서라서 페이지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회벽 화이트가, 회벽 라인이 55페이지부터 있네요. 페이지는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한참 읽어야겠죠? 특이한 것도 많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벽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56페이지니까 이게 회벽 화이트. 여기부터 회벽 라인인데요. 이제 엠보싱이 굵직굵직해서 벽지 두께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감 표현이 확실합니다. 이제 깊이가 깎아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표면을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벽지들은 벽지가 어느 정도 얇기 때문에 이런 두께감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디아망이나 프리모 같은 경우는 벽지 두께가 상당해서 이렇게 표면을 깎으면 깎을수록 이제 음영 표현이 정확하겠죠. 블랑 그레이, 얘는 크림, 얘는 회벽 화이트 같네요. 아, 퓨어 화이트, 얘가 회벽 화이트, 아, 크림 화이트네요. 지금 불을 안 켜가지고 사무실에, 네, 이렇습니다. 회벽도 진짜 괜찮은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찾는 게 뭐 사람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들어본 게 샌드스타코도 많이 들어봤고요, 테라노바도 많이 들어봤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긴 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핸디코트도 약간 그 미술관 느낌 나게 하는, 얘는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공용보 같은데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상가에 써도 되겠네요. 굳이 페인트 같은 걸 안 하고, 페인트 유럽 미장식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짜 큽니다. 이거는 넓은 데다가 하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시공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게 있죠. 디아망도 이제 고급 벽지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벽지입니다. 네, 일반 집에도 물론 잘 어울리고요. 취향 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디아망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벽지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제 가격은 괜찮은데 디아망으로 하면은 예쁜데 비싸고, 이게 항상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프리모도 있는데 굳이 프리모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 자재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정리하지 않았고, 일단 폐기물들
폐기물들 바깥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업체에 신고를 해서 수거 요청을 했고,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어느 정도만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음번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기물 차가, 픽업차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져가실 수도 있어서 적정량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2시 반인데요. 1시에 사무실 근처에 부분도배 미팅이 있어서 거기 한번 견적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4시에 견적이 있어서 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분도배 견적을 보고 왔고, 이제 견적까지 안내 드리고 시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팅 일정도 잡혔네요. 기존에 원래 시공을 예약을 하셨는데 벽지를 고르시는 미팅 일정도 내일 잡아주셔서 내일도 미팅을 가겠습니다.